플라톤의 위험한 생각.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을 견디지 못하는가? 혹시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나요? 세상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모두가 웃고 있는데 혼자만 그 웃음 뒤에 공허함이 느껴질 때. 질문을 던지면 대화는 멈추고 공기가 얼어붙는 순간들. 깊게 생각할수록 고립된다는 그 불편한 진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동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를 통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허상에 안주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제1부 플라톤의 동굴. 그 위험한 상징. 플라톤은 기원전 4세기 국가라는 저서에서 이야기 하나를 꺼냅니다. 그건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철학적 경고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깊은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벽을 향해 묶여 있어 오직 앞에 있는 벽면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 그림자는 뒤에서 불빛통에 비춰진 물건들의 실루엣이죠. 그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게 세상의 진실이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사람이 우연히 묶임에서 풀려납니다. 그는 동굴 밖으로 나가 처음으로 햇빛, 실제 사물, 진짜 세계를 봅니다. 처음엔 눈이 부시고 혼란스럽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모든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동굴로 돌아가 자신이 깨달은 진실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그 결과는 그는 조롱당하고 미쳤다는 말을 듣고 심지어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진실을 본 자는 다시 동굴로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진실은 불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상이 더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제2부. 인간은 왜 진실을 거부하는가?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람들은 진실을 거부할까요? 그저 무지해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인지 부조화로 설명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기존 신념과 충돌할 때 인간은 논리보다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동안의 믿음, 삶의 방식, 선택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개념, 백파이어 효과도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받으면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기는커녕 더 강하게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을 생각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꾼다는 건 곧 자기 존재를 위협받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제3부. 현대 사회의 동굴은 더 정교하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물리적인 동굴에 갇혀 살진 않습니다. 하지만 훨씬 정교하고 은밀한 디지털 동굴 속에서 살고 있죠. 우리는 알고리즘이 선별한 콘텐츠만 소비합니다. SNS는 내 성향에 맞는 정보만 보여주고 뉴스는 내가 보고 싶어하는 진영만 강화시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인간은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는 정보만 찾고 그 외의 것들은 불편한 진실로 치부해버리죠.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그림자는 이제 짧은 영상,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 정제된 피드가 됐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벽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벽은 이제 고해상도이고 색감도 더 생생하며 스크롤로 계속 이어질 뿐입니다. 제4부. 진실을 본 자들의 운명. 역사적으로 동굴박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생각하라고 했지만 결국 독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을 받고 가택연금 상태로 생을 마감했죠. 프리드리히 니체는 기존 도덕의 허위성을 지적했지만 생전에 광인으로 취급당했습니다. 알란 튜링은 현대 컴퓨터 과학의 기초를 닦았지만 개인적 정체성 때문에 탄압받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옳았습니다. 다만 너무 일찍 옳았을 뿐입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야 받아들여지며 그 진실을 처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고립됩니다. 제5부. 왜 진실은 고독을 동반하는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거나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높은 지능은
인간을 비사교적으로 만든다. 지적 깊이는 대화를 줄이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며 때로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날씨 좋죠? 그 연예인 봤어요? 주식 괜찮을까요? 하지만 당신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지?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더 깊은 걸 원하게 된 것뿐입니다. 제6부. 그래도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침묵하고 살아야 할까요? 동굴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할까요?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철학자의 사명은 진실을 본 뒤 동굴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물론 그 길은 외롭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지성을 가진 존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단 모든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말하면 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독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실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7부. 진실이 권력 구조를 위협하는 이유. 플라톤의 동굴은 단순히 인식의 문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이 사회 구조 자체를 위협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기존 권력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신념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정치 권력은 정보를 선별해 지배합니다. 정제 시스템은 환상적인 미래를 약속하며 소비를 유도합니다. 이 모든 구조는 대중은 모르는 것이 좋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벽은 단지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무지일 수 있다는 뜻이죠. 현대에 이르면 이것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재현됩니다. 검색창의 자동 완성어, 유튜브의 알고리즘, 누가 어떤 콘텐츠를 노출하고 어떤 콘텐츠를 가리는지 우리는 결코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벽은 투명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벽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제8부. 진실을 말하다 사라진 사람들. 첫 번째, 히파티아,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여성 철학자. 그녀는 기독교 권력에 맞서 이성적 사고와 과학의 가치를 외쳤지만 광신도들의 손에 잔혹하게 살해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르다노 브루노, 무한한 우주를 주장한 르네상스 사상가. 지구 중심설에 반대한 그는 교회로부터 화형당했습니다. 그의 죄는 우주의 크기는 인간의 상상을 넘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스티브 잡스.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인간의 직관에 대해 말한 사람. 당시엔 비현실적인 몽상가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의 아이디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동굴 밖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말했단 점입니다. 제9부. 플라톤의 또 다른 경고, 철인의 정치.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 외에도 철인 정치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국가가 철학자를 통치자로 삼지 않거나 통치자가 철학자가 되지 않는 한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자기 이익보다 공동선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뽑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이들에게 표를 주고 있는 걸까요? 플라톤은 지금의 민주주의도 경계했습니다. 그는 대중이 철학 없이 자유만을 외치면 결국 폭군이 등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우리가 진실을 외면할 때 그 자리를 채우는 건 결국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제10부. 인간 심리의 더 깊은 저항, 정체성 위협. 진실이 불편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체성 보호 편향이라 부릅니다. 어떤 정보가 우리의 정치적 신념, 종교, 가치관을 위협하면 우리는 그 정보의 진위보다 내가 누구냐를 더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가 사실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있음에도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자신이 믿고 지지한 가치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실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가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제11부. 진실을 말하려면 필요한 것들.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단순히 더 많이 공부한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우리에겐 진실을 전할 언어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로 풀어내는 능력, 복잡한 개념을 비유와 사례로 전달하기, 공감의 언어 사용, 이게 왜 당신에게 중요한지를 먼저 설명하기, 심리적 저항을 고려, 당신이 틀렸다보다 우리가 함께 알아보자로 말하기. 진실을 전하려면 논리뿐 아니라 감정과 인간성도 함께 써야 합니다.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란 단순히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진실을 나눌 줄 아는 자이기도 하죠. 제12부. 철학자는 어디에 있는가? 당신 안에 있다. 오늘날 우리는 철학자를 어디서 찾을까요? 책 속에서? TED 강연에서? 아니요. 진짜 철학자는 생각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단순한 뉴스에 만족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다 웃고 있을 때, 혼자만 의미를 찾을 때, 당연한 것을 왜? 라고 묻는 순간, 당신은 이미 동굴 밖을 향해 걷고 있는 중입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철학은 놀라움에서 시작된다. 그 놀라움이 당신을 지금 이곳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이 영상이 지금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독은 병이 아니라 깨어남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깨어남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두가 그림자를 보고 있을 때 햇빛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비록 외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진실은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동굴 밖입니다. 지금 이 생각이 울림이 되었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깨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